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목장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매주 저희 민권센터의 봉사 서비스를 그동안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긴박한 일이 생겨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이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다카라고 불리죠. 그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서 승인을 중단시키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한인을 비롯해서 서류미비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판결이 내려진 그 의미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를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다카 판결이고, 두 번째는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그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제목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연방법원 판결과 연방예산조정안 이민개혁 법안 현황이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16일 날 그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즉각적으로 이 다카의 신규 신청서 승인 처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신규 신청을 한 신청자들의 서류가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지나치게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첫째는 신규 신청서를 아예 접수를 못 시키는 게 아닙니다. 신규 신청서를 계속 받아요, 이민국이. 근데 승인만 못 해주는 거예요.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승인만 못 해주는 거지, 아예 접수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한인 9천여 명을 비롯해서 65만여 명이 이 다카 프로그램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추방유예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추방을 당하지 않아요. 계속 합법 취업도 가능하고, 계속 지금까지 받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 신청도 가능하고 갱신 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신청 승인만 지금 중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 다카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화돼서 다 끝난 거 아니냐,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 다카 수혜 대상자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인 9천여 명을 비롯해서 65만여 명이 지금 이미 수혜를 받고 있고, 적게는 한 100만에서 150만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카 수혜자들이 계속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아직까지 다카 신청을 못한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해도 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합법 취업도 가능할 수가 없고, 이 추방으로부터 이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신규 신청을 이미 올해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신규 신청을 아예 중단시켰었죠. 그랬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신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신청서 처리 적체가 워낙 심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거의 한 10만여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갱신이나 신규 신청 서류가 적체가 돼서 10만여 명이 지금 대기 중인 상태고, 이 중에서 신규 신청도 5만여 명 이상일 걸로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만여 명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 민권센터는 이 다카 신규 신청이나 갱신 신청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상담 활동도 벌이고, 여전히 신규 신청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 718-460-5600으로
이제 연락하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신청 대행도 계속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원의 판결을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연방 대법원으로 갑니다. 이 판결이. 그래서 이제 이 다카 관련한 소송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작년에 연방 대법원에 이미 다카 관련한 그 소송이 하나 갔었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이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재작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내렸던 판결은 뭐였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다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키려고 시도를 하니까 그거에 맞서서 시민단체들이, 이민자 단체들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시도는 불법이다, 위헌이다 라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카 자체가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여전히 다카 자체에 대한 이 위헌 논란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결의 여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이 다카 자체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카가 위헌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텍사스주의 연방법원은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벌써 10여 년에 가까이 유지가 되어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면 이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신규 신청도 받지만 승인만 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공을 다시 이 최종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 맡긴 것과 같은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항소를 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이 이제 넘어갔을 때 사실 저희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전국 이제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죠. 크게 지금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방 대법원 자체가 상당히 반이민 성향의 그 대법관들이 많은 상태고, 그래서 과연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이 다카가 다시 이 신규 신청의 승인이 되살려질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태고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해온 이민법 개혁을 통해서 이 다카 수혜자들을 포함해서 이 1100만 서류미비자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해야지 이 다카에 너무 물려서 이것만 매달리진 말자라는 게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의회에 이미 이 다카 수혜자들을 포함한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그런 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고, 합법 신분을 주는 법안이 상정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죠. 그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발언을 진행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는 그거를 이제 그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그 60표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연방 예산 조정안에 이 이민법 개혁 법안을 붙여서 지금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방 예산 조정안에 붙이면 50대 50으로 표가 갈려도 이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한 표를 행사해서 51표만으로도 이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는 자기들이 이제 입안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명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연방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되면 그러면 사실 이번 다카 판결도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저희 한인사회와 아시안 커뮤니티와 이민사회가 이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좀 계속 이제 독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활동들을 앞으로 이번 이 다카 판결을 계기로 더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펼쳐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 예산 조정안에 붙어 있는 이민법 개혁 법안은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 서름이 비자 1100만 명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 예산위원회 의장이 이제 입안을 한 그런 그 예산 조정안인데요.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첫째가 서류비 및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다카 수혜 청년들이 여기다 포함되죠. 근데 약간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18세 이하의 미국에 온 그 청년들에게 다 이제 합법 신분을 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난민들, 그 다음에 필수 노동자, 영어로 이제 essential worker라고 하는데, 그 필수 노동자들한테 이 합법 신분을 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연 필수 노동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법안이 만약에 법으로 제정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숫자로 따지기에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적게 보면은 500만, 많게 보면은 1000만까지도 이 규정을 통해서 그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1100만 모든 서류 미비자에게 이제 합법 신분을 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필수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면 1000만 명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비슷한 숫자가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보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예산 조정안 안에서 그냥 살아남아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을 해서 법제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서류 미비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법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행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8월 달이 되면 연방의회가 휴회를 해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가능한 이 휴회 전에 이 연방 예산안이 확정이 되고 그 안에 이민법 개혁 규정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의원들에게 아주 진짜 열심히 저희들이 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한인 여러분들도 이 활동에 참 동참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5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까지를 합법 신분을 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결국 서류 미비자 분들 중에서 여기서 또 누락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럼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서류 미비자 분들은 이제 합법 신분을 받는데 뭐 필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뭐 서류 미비 청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합법 신분을 못 받게 된다면 너무너무 사실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1100만, 1100만 모두에게 합법 신분을 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만든 그 법안이 그 미국 시민권 법안이라는 게 올해 1월 1일 이전에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서류 미비자에게는 모두 합법 신분을 주겠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이 구제 범위를 요번 연방 예산 조정안 통과해서 유지시켜 주기를 이제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이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요번 주부터, 이미 지난주에도 시작을 했는데 요번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연방 의원들에게 전화 걸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이 웹사이트에 보면은 여기 bit.ly/weekly-phone-dog이라고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phone dogging이라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전화 걸기를.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은 어떻게 전화를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려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쉽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실 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웹사이트 등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 분들은 917-488-0325 917-488-0325로 전화를 주셔서 이 참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22일에는 연방예산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고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법안에 조금 그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도 성향의 영어로는 moderate이라고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7월 28일하고 8월 4일에는 집중적으로 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8월 11일에는 이제 상원 법사위원회를 상대로 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타겟을 정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 상원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에 한 표를 던져주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23일 낮 12시에 뉴욕 이민자 연맹과 저희 민권센터 등을 비롯해서 뉴욕 지역의 이민자 단체들이 맨하탄에서 모여서 브루클린으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다 이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달라는 그걸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저희들이 벌일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이것 준비로 지금 굉장히 분주한 상태인데요. 맨하탄 콜럼버스 파크에서 모여서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브루클린으로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참여하는 것이 이 서류미비자 합법화의 길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나 하나쯤이야 뭐 참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들의 문제가 걸린 분들이라면 더더욱더 참여해 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본인은 뭐 서류미비자가 아니다라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또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참여 문의도 917-488-0325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금요일날 23일 오전 10시에 민권센터로 오셔도 됩니다. 10시에 민권센터로 오시면 10시 반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고 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10시 반에 다 같이 이제 전철을 타고 맨하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트로 카드를 꼭 지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저희가 민권센터 티셔츠를 무료로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티셔츠를 입고 같이 시위에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카 판결 이후에 이런 상황이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이 다카 신청자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민법 개혁 1100만 서류 미비자 합법화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여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민권센터는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난 뭐 30년 가까이 서류 미비자 합법화 운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땀 흘릴 테니까요. 하여튼 그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저희들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 걸기 캠페인, 그 다음에 7월 23일 맨하탄에서 대규모 시위, 집회와 행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문의는 917-488-0325로 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